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시대 작가 시몬 리의 특별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몬 리의 작품을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시몬 리는 2022년 제59회 비엔날레에서 미국관을 대표하는 첫 번째 흑인 여성 작가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인 이 16피트 높이의 커다란 더 브릭하우스는 엄격하고 강력하며 강한 설득력을 지닌 기념비적인 조각상이라 평가받았습니다. 또 시몬 리는 2018년 휴고 보스 프라이즈를 수상하였고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와 합류하여 상업적으로도 상승세를 달리는 작가입니다. 시몬 리는 1967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인디애나주 얼햄 대학에서 예술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시몬 리에게 조각은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마주하는 공간과 존재의 관계를 느끼며 그녀가 어린 흑인 여자아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매우 설렌다고 하였습니다. 또 커다란 조각상을 제작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온 몸과 마음을 담아 조각하고 온전히 조각 작품과 교감합니다. 시몬 리의 조각상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눈과 귀가 없는 조각상은 삭제되기 전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부재를 통한 존재 증명이라고도 할까요? 사적이면서도 사회 참여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청동과 도자기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건축적인 요소도 결합하여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제작하는데요. 그녀의 작품 세계관은 보살핌과 치유, 그리고 존재에 대한 보존을 추구합니다. 시몬 리의 작품은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조각의 특징을 살려 민속학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높은 작품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아프리카 미술은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흑인 미술을 가리킵니다. 20세기 초 유럽 예술가들이 이 아프리카 미술에 주목하고 오마주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미술은 그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9세기 말 서구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미술품을 대거 수집하였습니다. 유럽 박물관에 아프리카 미술품이 전시되었고 1905년경 피카소, 마티스, 아폴리네르, 브류케 등의 예술가들이 아프리카 조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카소의 걸작 아빈용의 처녀들은 피카소가 트로카데로 박물관에서 본 아프리카 조각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1907년에 그린 것입니다. 당시 피카소는 이 조각상들로부터 서구 미술에서 이상화되고 재현 중심적인 여성의 얼굴과는 달리 원초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입체주의와 표현주의가 아프리카 조각상으로부터 연결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아프리카 조각의 특징은 단순한 인체 묘사와 좌우 대칭적이고 얼굴은 주로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적인 조각상들은 자연과 인간의 원초적 영혼을 담아내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왕과 지도자, 의식과 축제,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일상생활을 담아내었습니다. 시몬 리는 자신의 조각이 민조각적이고 여성성을 표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흑인 페미니즘을 물질성으로 드러낸 작품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랑마에 전시된 조각의 특징을 보면 절단된 신체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억압받는 여성성과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단된 신체는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 억압되고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구적 형상으로부터 우리는 상실을 느낍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부재한 이미지들은 상흔으로 작동하는 끊어내어야 하는 역사, 답습해서는 안 되는 미래를 향한 재생적 기능도 함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해체된 신체의 이미지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로도 느껴집니다. 눈과 귀를 상실한 형상은 존재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자아냅니다. 시몬리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카오리 조개를 탑으로 쌓아놓은 조각상을 보면 원시적이면서도 너무 많이 엮어놓은 조개더미가 그로테스크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할례와 같은 고통이 떠올랐고 마치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카오리 조개는 여성 신체나 일반적인 신체를 대변하면서도 시몬리의 작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인도 남서쪽 몰디브에서 생산된 카오리 조개는 1000년 동안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까지 화폐로 통용되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대항해 시대 무역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가치로는 금화 1, 은화 24, 동화 4, 카오리 조개 11의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팜오일과 노예 무역과 연결되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대 아프리카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귀중한 물건이었고 귀족들의 장신구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카오리 조개 껍데기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의 역할과 신점을 칠 때 사용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카오리는 보석으로도 활용되고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과 원시성, 조개에 얽힌 디아스포라적인 문화적 상징이 결합되어 다층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스핑크스를 재해석한 조각상도 정말 독특한데요. 이번 전시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작품은 맨 안쪽에 위치한 전시 공간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검은 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설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듭니다. 예술계에서 페미니즘 작품이 황금 사자상을 받은 것은 소외되고 억압된 존재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아픔을 드러냄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을 정신병이라고 혐오하는 진영도 있으나 과거 여성이 겪었던 억압과 차별의 슬픈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아직도 계속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투쟁이라는 관점보다는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호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은 노동, 환경 문제, 인권, 여성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색을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적어도 검은 물에 발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몬리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와 미술 소식으로 우리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